역시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굉장히 최소 수준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 재정에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 총량과 또는 보건복지 지출 규모를 실제보다도 축소시키는 그런 왜곡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책 분야별로 이제 재원 배분을 할 때 기존의 예산 세출을 할 때 보면 마치 보건 분야의 예산이 적게 배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재원 배분 실상도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2년 예산이 전체 100조 정도면 국민 생활 측면이나 밀착도 측면이나 재정 측면에서 보면은 최대 사업 사회보험인데요. 이제 이게 국가재정법 통제를 받지 않아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을 비교해 보면은 이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총량 한 6조 정도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급여 수준도 결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다른 기금하고 동일하게 예결산 과정을 거치고 국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도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하고 복지부 장관 승인하고 결산 보고서 만들고 사업 보고서 작성합니다만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다 끝나고 국회 보고나 심의 과정이 없습니다. 회의록도 달라 그래도 안 주는 상황이니까요. 올해 결산에서도 저희가 본 것은 국고 지원한 14조 정도 되는 거, 그거밖에 심의 안 했습니다. 나머지 80 몇 조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어쨌든 결산하고 끝나는 거죠.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저렇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건보 기금화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야말로 국가재정법의 규정 그대로 건강보험이 신축적이고 또 탄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하고 마찬가지로 기금화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께서 지난 청문회 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치 비기금화 덕분인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사실 기금화되어 있었던 고용보험이야말로 2020년, 2021년에 타격을 받았던 흔히 말해서 여러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또 경기 안정화나 근로자 복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요율 변화라든지 자유롭게 해서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이 마치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건보 기금화 관련해서 이제 이 재정이 기금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 몇 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단의 주요 예산 사업들이 있는데요. 항상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국회로부터 잔소리를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자의 이의 신청 및 급여 내역 현황을 관리하는 급여 사후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30% 이하인데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는 집행률이 30%였는데 2021년에는 예산액을 아예 확 줄였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도 집행률이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의 집행률은 2020년 20.5%, 2019년 18.4%,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그나마 52%. 착시 효과죠. 집행률이 높은 것은 실제로는. 예산액이 큰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초고령 사회 대비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만성질환 관리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집행률은 4년 연속 60에서 70%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그나마 실집행률이 60%대가 나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쓰다가 남으면 다시 적립하고 약간 무계획적인 재정관리가 관행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기금화를 반대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국회 이제 상이면 불편하시죠. 국정감사 받는 것도 불편한데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잔소리를 하고 투명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열심히 사업도 하게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도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가 재정의 통합 재정으로 들어왔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의 효과라고 봅니다. 저는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강기훈 간사님도 기금화법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관련한 법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관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고 네. 아시죠? 네. 당시 이제 기재부에 계셨을 때 여기 같이 참여를 네. 하셨고요. 네. 여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투명한 나라 살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네. 특히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왔던 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정착하고 난 뒤에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2년까지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때 이제 참여하셨을 때 기재부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던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뭐 복지부는 늘 반대를 해왔으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실지 건강 그 2002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따라서 한시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매년 그 20%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금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만료가 되어서 5번에 걸친 한시법 개정이 계속됐고요. 올해도 이게 만료가 되어서 다시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 한시법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법정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심의란 예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상 수입의 최대한 20% 상당 금액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이거는 재정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건강보험 이제 재정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2004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구기획예산처 끊임없이 건강보험 기금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21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기금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처럼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되는데 알았으니까 아까처럼 사업을 그렇게 쓰잖아요. 예산 편성은 하는데 실제로는 집행도 안 되겠고.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에 근거한 이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필요하고 국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국가 지원도 저희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한 방안을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국감 이전에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국감 이전에 마련한 것을 이건 뭐 의원실뿐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그 기금화의 목적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도 건강보험 재정이 뭐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국회 등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이제 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이제 기금화만 있겠느냐, 물론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일단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옛날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그 연구를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거쳐가지고 1년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 끝나 있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일단 단기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은 당사자주의라는 거였었습니다. 지금도 국고 지원이 14.4% 해서 저희가 10조 한 이번에 9천 정도가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건정심이라는 구조에서 가입자 8명, 공급 8명, 공익 8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통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건보법에 보게 되면 그 보험료를 8%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링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도에 7.0%가 될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금화 그거 결정은 8%에 다다를 시점에서 결정이 안 나냐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일단 드리고 같이 장관님하고 그러는 것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